안녕하십니까. 능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능지과학교실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있는 분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자연과학에 대한 교양과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서 우주 공간이 무한 연속의 경계를 넘으면서 찰나의 대폭발,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무한 연속의 경계는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충분한 설명 없이 직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오늘은 우주 공간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1차 생성물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우주 공간의 확장과 압축 과정에서도 생성물이 있으므로 먼저 공간 생성을 마친 다음에 생성물과 생성물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 법칙을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연결되므로 이전 동영상 빅뱅 1과 빅뱅 2를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본 우주 공간 생성의 1단계인 찰나의 대폭발 과정을 정리하고 2단계 생성 과정인 우주 공간의 확장 과정과 3단계 생성 과정인 우주 공간의 압축 과정을 살펴보고 전체 과정을 복습을 겸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주 공간이 생성되는 1단계에서는 균질한 상태의 하늘에서 알지 못하는 기저 원인에 의해 원공점이 생기고 하늘은 원공점을 원래의 균질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우주에서 일어난 최초의 변화이므로 우주 변화의 대원리는 원래 상태의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에 따라 무한연속의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으며 원공점에서는 신축성이 있는 에테르가 흡입되어 3차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에테르가 원공점에 흡입될 때 법선힘과 접선힘에 의해 파동성과 회절성을 얻어서 공간을 확장하고 확산해 나갔습니다. 이 확산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물리학은 호이겐스의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확산 과정을 호이겐스의 원리에 따라 공간을 확산해 보면 시간차에 의해 원공점 부근에 4차원 공간으로 되어 있는 우주 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에테르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늘소는 에테르가 우주 공간을 만드는 것과 병행하여 우주 공간을 채웁니다. 하늘소의 우주 공간 흡입은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절단된 하늘끈의 형태로 흡입되었습니다. 찰나의 대폭발 과정은 무한연속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늘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결합력을 초과하는 엄청난 힘을 받아 절단되어 흡입되었고 절단되는 과정에서 하늘소의 결합력에 의해 하늘끈이 진동을 얻게 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진동하는 하늘끈은 촉근 이론의 근간이 되는 끈이나 막으로 해석하여도 좋겠습니다. 하늘끈은 하늘에 의해 주어지는 변위 운동에 추가하여 기저 원인이 만드는 오비탈 회전 운동을 얻어서 나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은 변화의 대원리에 따라 기저 원인에 의한 나선 운동을 상쇄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의 나선 운동을 하는 다른 하늘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늘끈의 성질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하늘끈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주 공간의 팽창 과정에서 기저 원인에 의해 나선 운동하는 하늘끈이 음전하가 되고 음전하를 상쇄하는 하늘이 만든 반대 방향의 나선 운동을 하는 하늘끈이 양전하가 되는 것을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양전하와 음전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찰나의 대폭발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우주 공간의 확장과 압축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공간 생성의 1단계는 하늘에서 원공점을 통해 찰나의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하늘 안에 하늘 소가 원공점으로 급격하게 몰리기 때문에 그림처럼 하늘의 경계는 우주 공간의 확장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1단계 과정에서는 우주 공간과 하늘의 속도가 같아서 경계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같이 대폭발로 만들어진 우주 공간은 곧 안정된 상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안정된 상태 이후에도 평형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우주 공간의 확장과 하늘 소의 유입은 계속되는데 이 과정이 우주 공간 생성의 2단계인 공간의 확장 과정입니다. 2단계 공간의 확장이 무한히 계속되지 않고 평형이 되면 멈추게 됩니다. 2단계 확장 과정은 1단계의 대폭발 과정과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가 크게 다른 점은 1단계에서는 하늘과 우주 공간의 경계에 힘이 작용하지 않았지만 속도가 같았죠. 2단계에서는 하늘끈이 하늘의 경계에 운동힘을 작용합니다. 운동힘은 운동이 방해받아 작용하는 파생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는 하늘 소가 우주 공간에 유입된 만큼 하늘 소의 유입 압력은 점점 작아지므로 반대로 우주 공간이 하늘의 경계에 작용하는 힘은 점점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우주 공간의 확장 속도, 달리 말하면 하늘끈의 유입 속도가 하늘의 수축 속도보다 커서 하늘끈이 하늘의 경계에 힘을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서 빨리 쫓아간 하늘끈이 늦게 가는 하늘에 부딪혀서 힘을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끈이 경계에 힘을 작용하면 하늘끈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진동은 운동을 가진 공기가 음파를 만드는 진동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끈의 진동은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기본 입자에 스핀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됩니다. 이 진동으로 인해서 스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주 공간의 확장은 무한히 계속되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서 멈추게 됩니다. 우주 공간의 확장이 진행됨에 따라 하늘 소가 원공점을 통해 유입되는 압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주 공간 안에서 하늘끈이 가지는 운동힘은 그만큼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늘 내부에는 짝 하늘끈이 있는데 우주 공간의 압력이 커지면 짝 하늘끈의 압력도 커집니다. 두 힘의 정감이 계속되면 짝 하늘끈에 작용하는 하늘소의 운동힘이 짝 하늘끈의 내부 압력과 평행이 되고 하늘과 우주 공간의 경계에서도 힘이 평행을 이루면 2단계 확장이 멈추게 됩니다. 쉽지 않죠? 이때 작용하는 힘은 모두 운동이 만드는 힘이라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확장 과정에서도 에테르의 확장은 항상 평행을 이루므로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주 공간이 확장을 멈추면 원공점을 통한 하늘 소의 유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해가 되시죠? 원공점이 존재 의미를 잃어서 원공점이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공점에서 유지되던 하늘과 우주 공간과의 연결이 끊기게 되고 그 결과로 우주 공간은 고립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주 공간이 고립계가 되면 하늘과 우주 공간 사이에 운동힘은 평형을 이루었지만
하늘과 우주공간 사이에 하늘소의 밀도 차이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밀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주공간을 압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확장된 우주공간의 압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장이 끝난 우주공간은 에테르와 진동하는 하늘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테르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공간의 압축 과정에서 에테르는 압축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압축 과정에서 에테르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확장된 우주에서는 에테르의 확산으로 인해 에테르의 밀도가 위치마다 달랐지만, 압축된 우주에서는 전체 공간이 무한연속의 균질한 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압축 과정에서 비균질한 공간이 균질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압축 공간의 균질성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테르는 압축 과정에서 하늘로부터 일을 받는데, 받은 일을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합니다. 그러므로 무한연속의 균질한 점은 포텐셜 에너지의 저장소가 됩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가 다음 팽창 단계에서 우주 공간을 팽창시키는 팽창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나아가서 이 팽창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라는 것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주 공간의 압축은 하늘과 우주 공간의 밀도가 같아져서 누르는 힘과 저항하는 힘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면 멈추게 됩니다. 하늘끈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끈은 공간의 압축 과정에서 중첩이 됩니다. 신축성을 가진 에테르가 압축된 것과는 비교가 되지요. 하늘끈은 압축 과정에서 다시 진동 운동을 얻습니다. 압축 과정의 진동은 확장 과정의 진동처럼 스핀을 만들지만, 스핀의 방향이 확장 과정의 진동과 다르게 됩니다. 압축 과정의 진동은 용수철을 누르는 과정의 진동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축 과정에서 개별 하늘끈은 중첩되고, 중첩된 개별 하늘끈은 변위 운동과 회전 운동 두 방향의 진동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된 하늘끈 알갱이가 압축 공간에 균일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압축된 우주 공간의 모든 점은 중첩된 하늘끈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압축된 우주 공간에 놓여 있는 에테르와 하늘끈의 상태가 상상되나요? 압축된 우주 공간을 초기 우주라고 구분하는데, 우주 공간의 생성 과정 전체에 대한 복습을 그리면서 지금부터는 초기 우주를 생성하는 전체 과정을 작용하는 힘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주가 하늘의 무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늘은 에테르와 하늘소가 일체를 이룬 균질한 상태여서 알짜 힘은 없었습니다. 비록 경계는 없어도 4차원 공간이 있으므로 공간을 만드는 운동량은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공회전처럼 효과적인 작용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의 상태에서 기저 원인에 의해 평화가 깨어지고 원공점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저 원인을 만든 힘의 주체와 힘의 근원은 알지 못하지요. 이후 중요한 것은 균질성이 깨어진 상태에서 하늘이 하는 대응입니다. 하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원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균질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변화가 우주 최초의 변화로 우주 변화의 대원리를 만드는 것이죠. 최초의 변화 이후에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만드는 주체는 하늘이 되고, 그 내용은 우주의 법칙 또는 우주의 섭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농지과학교실을 통해서 이 우주의 섭리를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변화의 대원리를 명제로 표현하면, 변화는 힘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모든 변화는 외력이 만든 변화에 저항하여서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런 변화 방향에 맞춰 힘이 작용한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됩니다. 힘이 작용하면 힘의 객체에 운동과 변화가 일어나므로 앞으로 힘과 운동과 변화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문맥으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복습을 겸해서 우주 변화의 대원리에 맞춰 초기 우주가 생성되는 전체 과정을 힘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주의 모태인 하늘에 최초의 유인 원공점이 생겨 균질성이 깨어진 이후에 우주 공간이 생성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균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원공점에 에테르와 한알소가 흡입되는데, 에테르와 한알소의 흡입에는 하늘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에너지와 압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압력이 무한연속의 경계를 넘어오면서 원공점이 찰나의 대폭발을 일으키며 급격하게 팽창합니다. 원공점이 만든 원인힘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기저원인힘과 유입힘은 법선 방향의 힘과 접선 방향의 힘으로 서로 수직이 됩니다. 하늘은 에테르와 한알소의 흡입에 작용하는 기저원인 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반대 방향의 힘을 추가로 만들어냅니다. 우주 변화의 대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흡입되는 에테르와 하늘에 작용하는 법선힘과 서로 반대 방향의 두 접선힘이 우주를 생성하는 창조힘으로 작용합니다. 창조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에테르에 작용하는 창조힘은 3차원 우주 공간을 법선 방향으로 확장하고 접선 방향으로 확산시킵니다. 공간의 확산은 호이겐스의 원리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원공점의 4차원 공간에 우주 핵을 만들어내었죠. 흡입되는 한알소에 작용하는 법선힘은 한알소를 한알끈으로 절단해서 우주 공간으로 보냅니다. 절단된 한알끈은 끊어진 결합력에 의해서 진동하게 되고, 진동하는 한알끈은 법선힘과 접선힘에 의해 나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나선 운동은 접선힘의 방향에 따라 시계의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한알끈은 모두 동일하고 끈과 끈 사이는 한알소의 결합 에너지가 결합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알끈은 에테르의 확산에 이끌려 우주 공간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주 공간 생성의 1단계인 인플레이션 과정이 끝난 후에도 균질성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우주 공간의 확장은 2단계로 이어져 계속됩니다. 대폭발 과정인 1단계에서는 하늘과 우주 공간 사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았지만 속도가 같기 때문이죠. 2단계에서는 유입되는 하늘끈이 힘을 받아 진동하게 됩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힘을 받습니다. 2단계 확장은 늘어나는 우주 공간 운동힘과 줄어드는 하늘 경계의 저항이 같아지면 멈추게 됩니다. 확장이 멈추면 우주 공간은 하늘과의 접촉이 끊기고 고립계가 됩니다. 고립된 우주 공간은 하늘과 밀도가 달라서 하늘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하늘의 압력에 대해 신축성이 있는 에테르는 공간을 압축시키고, 신축성이 없지만 파동성이 있는 하늘끈은 중첩을 이루어 대응합니다. 압축된 에테르는 무한연속의 점으로 공간을 채우면서 균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균질 상태를 잘 이해하세요. 압축된 공간의 모든 점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우주론의 원리가 적용되죠. 에테르는 공간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하늘이 에테르의 한 일의 양을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팽창 과정에서 공간을 팽창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중첩된 하늘끈은 압축 과정에서 다시 진동 운동을 얻습니다. 중첩된 하늘끈은 공간을 제외한
만물을 만드는 근원으로 기능합니다. 우주 공간의 압축은 하늘과 우주 공간의 밀도가 같아져서 누르는 힘과 저항하는 힘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면 멈추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초기 우주의 생성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주의 팽창 과정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기 우주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1차 생성물과 생성물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우주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빅뱅 4단계, 5단계가 계속되겠습니다. 새로운 빅뱅 우주론은 처음 설명하는 내용이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음 시간에 1차 생성물과 생성물에 포함되어 있는 우주 법칙은 용어들이 낯설지 않으므로 새로운 빅뱅 우주론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